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양회와 국내 증시입니다. 이 양회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2월 초였나요? 이 시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3월을 준비하자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특히 꼭 집어가지고 이 중국 양회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되게 일찍 봤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는 바로 내일부터죠. 이 기대감이 슬슬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양회 보고 계실까요? 진짜 우리가 좀 생생을 내자면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소재가 재미 별로 없어서 미리 3월을 보자는 것도 조금 있는데 조금 네, 그래서 양회를 좀 준비하면서 그래도 그 동안에 관련 좀 섹터들의 좀 반응들이 나온 게 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시장은 이 중국의 영향을 좀 벗어나기 힘든 또 어떻게 보면 밀접한 그런 게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양회가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고 또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이게 3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고 정치적인 그런 행위도 행사들도 하지만 일단은 그 경제 정책 같은 그런 여러 정책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데 이제 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우리 시장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금 딱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동안 그 전에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것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논의해보는 또는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확실히 양회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움직임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철강주를 대표로 해서 인구 정책 관련 섹터까지 다양한 섹터에서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일단 다양한 섹터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이제 양회 관련해서 좀 잠깐 얘기를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중국 최대 행사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시진핑 사면임의 이제 제대로 된 첫 걸음을 내딛는 거고 또 작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5% 목표를 잡았는데 훨씬 못 미쳤잖아요. 얘네들은 나왔나요? 봉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봉쇄를 하니까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한 3%에 딱 머무른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로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딱 시작을 하니까 5%인가요? 5.5를 이제 목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수 회복,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뭔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MI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12년 만에 제일 잘 나와서 이제 경기가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봉쇄했는데 그래도 12년 만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약간 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좀 이해는 안 되죠.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진핑이 마지막 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야 되니까 우리가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때 말씀 나눴던 동수서산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낙후된 곳을 또 개발하고 그래야지 경기가 부양되고 특히 이제 부동산 쪽 주택도 이제 좀 약간 상승 기류에 좀 있다고 해요. 중국도. 그리고 특히 중국 경제에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나 위상이 좀 상당히 큰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낙후된 게 아직도 이제 현대화되지는 않았어요. 저쪽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쪽 지역은 아직도 이제 낙후된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을 할 때 이제 건설 이런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미국하고 이제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첨단 기술 쪽으로도 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또 중국이 이렇게 경기 재개를 하고 리오프닝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는 하지만 지금 벌써 움직이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철강주.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주들도 좀 봐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중국에서 하는 정책 중에 우리랑 좀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방을 그때 이제 잠깐 저출산 인구가 이제 중국도 슬슬 줄어드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10몇 억인데. 네, 그렇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데 그래서 그런 인구 정책, 그러니까 출산 정책도 중국도 상당히 좋게 이제 그리고 이제 다자녀를 낳아도 된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랑 좀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철강 이것만 아니라 공장이 일단 돌아가게 되면 철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또 한번 돌아가면 난리 나잖아요. 원자재값 모르고 그때 구리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50% 쓰니까
그래서 철강이 이제 되면 나중에는 분명히 비철금속으로도 갈 거고, 뭐 알루미늄부터 해서. 맞아요. 그럼 또 히토류 같은 이런, 전력광물 쪽으로도 갈 거고, 본인들도 또 전력광물 관련해서 또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가 또 자원 전쟁에 가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그동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움직였나, 네, 그런 것들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시진핑 3년임 이제 스타트 라인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 내수 회복, 이 방점이 상당히 크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 관련한 업종들이 크게 좀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특히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철강주들 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저출산 관련된 이런 정책들까지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섹터를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말이 나온 철강주가 되겠죠. 네. 이제 철강주는 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네. 최근에 잘 안 움직이는 이 섹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철강주 섹터가 근데 최근에 뭐 뭐니 해도 대장은 뭐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쭉쭉 올라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올 줄은. 철강 때문만은 또 아니죠. 이제 포스코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철강주 중에 이제 좀 제법 덩치가 나가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요. 네.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제철. 네. 현대제철도 이렇게 바닥을 계속 기다가 네, 여기서 저점을 잡고 네. 또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시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큰 회사들 좀 중대형으로 가는 이런 철강 회사들이 오르다 보니까 또 가벼운 애들도 야, 큰형님 가는데 우리도 가자 하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휴스틸 요 회사도 한 조 단위의 시총을 갖고 있지만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까요? 네. 휴스틸. 또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휴스틸 네. 같은 경우도 한 1조 정도 되는 네, 그런 시총인가요? 네. 네. 그런데 자,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아마 시총만큼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네. 시총이 네, 1조가 아니군요. 영업이익이 3,800억 3,800억 되는군요. 네, 영업이익 그만큼 나왔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1조가 가도 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중소형주들이 움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하이스틸이라는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간에서 항상 제일 빠르게 움직여요. 하이스틸, 그다음에 금강, 철강, 네. 그리고 이제 뭐 문배철강이라든가 네. 문배철강하고 지분 관계가 있는 NI스틸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애들이 좀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 정책도 좀 지원되면 좋은데 중국에서 이 경기 재개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소형 철강주에도 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정책 얘기가 좀 솔솔 딱 이 일정과 어떻게 비슷하게 맞춰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철강주가 먼저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그런 흐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강주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말해 뭐해 하는 식의 그 저출산 있죠.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그래서 저출산 관련해서는 당연히 아가방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트가 예쁘게 올라가서 네, 이따가 이제 뒤에 리뷰를 잠깐 해드리겠지만 이런 아가방 그다음에 뭐 제로투세븐이라든가 네 그리고 제로투세븐도 오늘 종가가 아주 잘 끝났네요. 그리고 캐리소프트 네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캐리소프트는 어제 이제 시간의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 이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캐리소프트 그다음에 요즘에 신규 상장한 뭐 SAMG 그다음에 뭐 꿈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눈여겨서 볼 만한 섹터들은 저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만 움직인다고 해서 철강주만 움직인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물류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류주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 마침 또 이제 뭐 펜오션이라든가 해운 많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펜오션이나 이런 해운이나 철강주들은 잘 안 움직이는 그러니까 늦게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는데 마침 이 중국 양회 그리고 또 해운주는 다른 이슈들 살짝 엮인 게 있습니다. 그 HMM의 이제 매각 이슈도 있으면서 이제 같이 다 버무려져서 하필 요 타이밍에 분위기가 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HMM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정말 HMM은 2021년도에 무시무시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죠.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예전 올라오기 전에 비하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지만 최근에 한 2, 3년을 보면 지금 저점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제 매각 이슈도 이제 불거지고 있고 또 이 철강 관련해서 이렇게 물류 운송까지 다 같이 엮여서 보니까 이런 게 또 봐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중국의 양회 때문에 살짝 영향들이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요. 양회가 불러오는 이제 연결과 확장성이라는 걸 갖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확장성. 네. 좀 약간 무거운 시크릿컬 관련은 철강, 물류 이런 자원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의 정책과 연결돼서 좀 살짝 묻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은 저출산 정책.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쇼핑으로도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제품들 우리 그 상장된 회사 중에 약간 중국 지분이 들어간 회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쇼핑하면은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들, 청담글로벌이라든가 실리콘투라든가 이런 게 같이 또 연달아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한국 이제 비행기가 이제 다 오고 가고 하게 증편이 되잖아요. 항공주, 여행주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K 콘텐츠. 한한령도 해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양회를 통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양회가 이제 제대로 마무리가 되면 중국도 완전히 이제 빗장을 풀고 일상으로 간다라고 해서 확장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행, 항공,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약간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면세가 있겠죠. 면세까지. 면세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명동을 좀 가서 환율을 좀 보고 환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면세점에 이 깃발 부대는 안 왔어요. 중국에. 그분들이 오면은 시끌시끌 막 복잡복잡한데 아직 면세점에 그 명동에 있는 그 한 4개층 쓰는 백화점을 갔더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간간히 좀 있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증평까지 연결이 돼서 좀 되면 아마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카지노까지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작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작은 그 행사처럼 보이지만 일단 물결이 쫙 퍼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게 양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럼 이 양회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쭉 마냥 끌고 간다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나왔고 또 업종 특성상 우리 챗봇 이런 AI 이런 것처럼 쭉쭉 뻗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굴뚝산업들은 딱 얼만큼 해서 얼만큼 버는 게 좀 딱딱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주들은 이제 쭉 꿈은 무한정이니까 막 갈 수 있는데 주식에도 아마 그게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들이 나오면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나은. 그리고 트레이딩 하면서 계속 섹터들은 돌아다니니까 연결해서 보다 보면은 하나에서 한 5% 먹는다고 해도 연결해서 다 합쳐보면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제대로 열리는 중국 양회와 관련해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섹터들,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가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계절 및 시즌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달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 좀 체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봄이 다가오는 게 지금 바깥 날씨부터 확연하게 좀 느껴집니다. 자, 일단은 전문가님, 이런 계절적인 그 시즌 이벤트와 관련된 섹터들이 좀 있죠. 간략하게 먼저 살펴주시죠. 일단 아까 우리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 시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특정 시기만. 삼삼대인데 삼겹살 관련주 없어 이러는 것처럼 이제 봄이잖아요. 그럼 봄이면 우리는 놀러 갈 생각하고 막 이러지만 옷 사야지 이러지만 우리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겨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겨울옷을 싸게 사려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 끝날 때. 맞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사야 되고 그러면은 겨울에 사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게 재밌게도 현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제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거는 약간 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을 볼 때는 먼저 선행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약간 우리나라 테마주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초반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테마주, 섹터 이런 걸 좋아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또 사계절이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재밌게도 시즌마다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끝나갈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네, 봄이 오잖아요. 네. 그럼 봄이 오면 항상 이 미세먼지 하니까 황사 테마가 그렇죠. 있기도 매번 하고, 반복되죠. 네, 뭐 여름에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여름 테마도 있고, 그러니까 계절마다 네, 이렇게 테마가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재밌게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요 소재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정말 뚜렷합니다. 계절별로 성격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게다가 그 계절마다 특징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죠? 봄에는 뭐 황사라든지 여름에는 장마 이런 얘기들이 늘상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테마, 관련 섹터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절별 섹터 종목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되게 방대한데 일단 네. 뭐 4가지 계절로만 해서 잠깐 보면 일단 봄이니까 봄이죠. 뭐 거의 다 중국 양해하고 공장이 돌아갈 거니까 당연히 황사, 미세먼지가 되겠죠. 중국 양해가 네. 여기도 이렇게 그렇죠. 여깁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황사 테마, 미세먼지 테마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맞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딱 멈추니까 작년에 뭐 가을 한 2, 3년의 가을이 정말 한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시골 살 때 가을처럼 청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공장도 돌아가면 이제 미세먼지. 이게 전통적으로는 봄 되기 전에 이제 미세먼지 테마가 좀 움직이는 특징이 있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뭐 크린앤사이언스라든가 뭐 웰크론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뭐 위닉스라든가 뭐 하츠처럼 이런 공조기 관련 또는 청정기 만드는 회사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봄 되면 우리 이제 뭐 세련된 도시 남자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 사실 시골 출신입니다. 참 그렇죠. 그래서 공개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알고 보면 시골 출신이구나. 예. 우리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이때 이제 학교 갈 때쯤 이렇게 보면은 네, 입학들 하고 그럴 때 네. 논에서 이제 좀 준비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비료 테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조비라든가 뭐 남해화학이라든가 뭐 네. 효성 OMB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살짝 대표적인 종목들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조비라는 회사를 한번 봐볼까요? 조비요. 예. 잠깐만요. 여기 조비. 자, 조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침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네요. 그러네요. 새싹이 돋듯이. 네. 조비, 경농 또 같은 이제 계열 관계들이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움직이고요. 약간 움틀 만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농사를 요즘에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막 짓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관련해서 농기계. 뭐 TYM. 예. 마침 또 고개를 드네요. 그러네요. 새싹이 살짝살짝 나오죠. 이렇게 이제 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딱 계절에 맞게 하는 법칙은 없는데 네네네. 이런 특징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봄 되면 우리 또 청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청춘이죠. 봄 되면 어딜 놀러 갑니까? 옛날 사람들, 전 또 옛날 사람들이라서 예. 자전거 타러 또 강변 나가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자전거 관련주에서 뭐 삼천리의 자전거라든가 네네. 뭐 알톤 스포츠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자전거 야외 활동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 만드는 회사들. 아하. 네, 그리고 또 야외 활동 하시잖아요. 예. 그럼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뭐 감성 코퍼레이션이라고 캠핑 브랜드 만드는 네네네네. 네, 그런 회사들 그렇죠.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살짝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봄에 이런 종목을 좀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면 또 여름을 봐야 됩니다. 네. 여름 하면 딱 이제 봄이 예전하고 달라서 기상 이후가 좀 이변 뭐 이런 게 좀 되면서 지금 네네. 봄이 좀 짧아지고 금방 더워지잖아요. 그렇긴 해요. 4월 말 5월 초만 돼도 그러면 또 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무조건 에어컨이죠. 에어컨이 예. 건전하네요. 시청자분들은 이런 분을 네, 좋아하실 텐데 저는 딱 벌써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겁니까? 맥주. 시원하게. 네. 근데 제주 맥주, 뭐 하이트 진로 이런 상장 회사들이 네.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즌 돌아오면 매출이 늘죠. 네. 예. 또 월드컵 때도 이런 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네, 제주 맥주 한번 잠깐 제주 맥주 생각낸 좀 볼까요? 김에 한번 예. 볼까요? 네, 이것도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저기 터진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봄이 되기 전에 네. 주류 회사들은 돈을 올립니다, 가격을. 어허. 그렇죠. 5월쯤 돼서 이제 네. 올리니까 요걸 한번 좀 살펴봐도 되겠네요. 제주 맥주, 뭐 네. 하이트 진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처럼 이렇게 뭐 불건전한 사람은 술을 좋아하지만 네. 건전한 사람은 음료수를 좋아하니까 청량음료, 그렇죠. 롯데칠성 예. 이런 거기다가 이제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경기 민감제 또 들어가잖아요. 네. 경기 방어주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봄이 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봄이 끝나가면서부터는
슬슬 뭘 또 준비하냐면 여름이 되니까 네. 에어컨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냉방기기. 그러면 당연히 전통의 네. 이게 있습니다. 신일전자. 아, 선풍기. 벌써 지금 네. 날개에 바람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근데 항상 이 신일전자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예. 해마다 요 봄이 막 시작될 때쯤에 차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점점 앞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네. 6월 중순 또는 7월 초에 사상 최고의 뭐 여름 폭염 이런 얘기 네네네네.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벌써 이제 시세가 나오고 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이 네. 잘 봐서 우리 토마토를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미리 선반영합니다. 양회도 그랬었고 이렇게 이런 계속 것도. 미리 선반영하다가 나중에 네. 그냥 제자리 오겠네요. 그렇죠. 또 뭐 이번에 놓치면 내년에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어컨 회사들도 뭐 있고 그러지만 네, 일단 선풍기가 희한하게 먼저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공조 시스템을 같이 만드는 부품 회사들 뭐 SCD라든가 SN테크 우리나라 뭐 세계 1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네. 회사들이 있고 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원전 이렇게 뭐 하고 그렇지만 전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블랙아웃 하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에서 뭐 블랙아웃 얘기 매년 나와요, 사실. 그렇죠. 옴니 시스템, 일진 전기, 그다음에 뭐 PNC 테크나 아하. 그다음에 한전 산업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아마 그랬어요. 한전 산업이. 그리고 이제 봄이 끝나갈 여름이 네. 초여름이 될 때 우리 창호 앵커님은 직장인이니까 뭘 생각합니까? 휴가를 가죠. 그렇죠. 휴가. 그러면 이제 여행주들도 그때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리오프닝 때문에 이게 조금 좀 다르게 움직였지만 어떻게 네. 공교롭게 지금 여행주들이 올라와서 쉬고 있어요. 그럼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정을 잘 거쳐가는 종목들 올라왔을 때 대장으로 올라왔던 애들을 살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여행하면은 대장은 하나투어 네. 얼마 전 하나투어 며칠 전에 7, 8%막 급등을 했습니다. 예, 올라와서 이제 조정을 하다가 잠깐 뭐 얘기 나온 김에 예, 차트 한번 하나 확인해 투어 뭐 볼까요? 보시면 되죠. 아이고. 자, 하나투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투어. 자, 지금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 좀 전에 이틀 아하. 전이었죠. 이 거래일 전에 저렇게 툭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리오프닝 때문에 우리 모두 투어도 여기서 추천해서 예, 이렇게 예. 계단식 쭉 올라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주춤한 뭐 중국하고 관계도 조금 소원할 때 이 박스 구간에서 조정을 거치고 이번에 그냥 팡 튀어서 네.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은 뭐 휴가철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행주들이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고요. 네. 또 뭐 항공사들 있잖아요. 네, 지금 6월, 7월까지도 뭐 항공사들 예약이 거의 다 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LCC부터 해서 뭐 특히 일본 쪽으로 네.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이 이제 오잖아요. 가을이죠. 네, 이제 여름이 오는 문턱에서 가을을 봐야죠. 가을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뭘까요? 저는 낙엽이요. 저는 제 생일. 뭐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네, 농담이고요. 알아두시라고 예. 시청자분들이. 네, 뭐냐면 추석이잖아요. 네네네. 예, 추석에는 전통적으로 추석 전에 제일 걱정들 하는 게 뉴스에 많이 나온 게 차례 뭐 물가. 그렇죠. 네, 이거잖아요. 돈좀 물가를 들어갑니다. 그때 올린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작년에도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번에도 당연히 추석 때 안 오르겠어요? 오르죠. 네, 오릅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예. 지금 100원 있던 게 1000원까지 갔다 해도 다시 100원 안 오고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갑니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좀 얘기 나오는 것들은 좀 밀가루 관련주들 뭐 전 부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면 또 선물도 돌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물류주들 CJ 대한통운이라든가 뭐 아까 밀가루 이제 뭐 한탑, 사조 동아원 이런 것도 있고 선물 돌리니까 아모레 퍼시픽, 네.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그리고 생활용품 포장을 관련. 하니까 네, 대형 포장, 뭐 태림 포장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계절적 특성상 이제 동물들 방역을 하니까 이글벳이나 이런 제일바이오 애들이 좀 움직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여름에 준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을이 막 와서 추석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전을 먹을 게 아니라 겨울을 봐야죠. 겨울 관련주들. 네. 겨울에는 당연히 또 난방,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 아까 여름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보고 그다음에 눈이 오니까 뭐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네, 당연히 제설 관련주, 뭐 태경 BK라든가 백관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눈을 치울 때 쓰는 이 중장비 만드는 회사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겨울에도 여행 가잖아요. 또 그렇죠. 그때도 또 네, 여행 관련주들.
그런 것 좀 볼 필요가 있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양하게 시간적으로 좀 이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나눠보다 보면 지금 여기서 제가 빠뜨린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재미삼아 한번 1년을 쭉 한번 이렇게 나눠놓고 한번 섹터를 만들어 놓으면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절이 바뀌어가는 바로 이 시기에 계절별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